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우리 경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 의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부터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말처럼 대통령에게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만약에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오늘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죠.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단순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나 정치적인 불만은 이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와 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불법 행위에 연루되거나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하는 등 아주 심각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바로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연준은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경제가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이나 금융 불안정이라는 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행정부나 의회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파월 의장의 금리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임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해임을 강행한다면 이는 법적인 다툼을 넘어 미국 정치 시스템과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상 감행하기 어려운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임이 어렵다면 혹시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난 뒤 트럼프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을 새 의장으로 임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독립성을 잃게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위험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낮은 금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원할 겁니다. 하지만 연준의 역할은 때로는 경제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중앙은행의 역할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죠. 만약 연준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 기업들은 미리 상품 가격을 올리고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기대 자체가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연준이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외쳐도 시장은 믿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역설적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김으로 단기 정책금리를 억지로 낮춘다 하더라도 시장이 미래의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과 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지한다면 국채와 같은 장기 채권의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장기금리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업의 설비 투자 자금 조달 비용 등을 끌어올려 결국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단기적인 처방이 장기적인 독이 되는 셈입니다. 셋째, 경제의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통화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예측 불가능하게 운영된다면 기업과 가게는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 심리가 불안정해지면서 경제는 잦은 경기 침체와 과열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미국 달러와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는 미국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신뢰도가 하락한다면 국제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다른 통화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화 가치의 하락과 자본 유출로 이어져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극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신여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연준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정치적 입김이 강해진다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장기 금리 상승, 경제 변동성 확대, 달러 위상 약화 등 우리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미국 정치의 한 단면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세계 경제와 우리 모두의 삶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왜 중요하며 이것이 훼손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